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내용은요. 대구 달성군 지방선거를 둘러싼 아주 뜨겁고 주관이 뚜렷하게 담긴 한 편의 오피니언 칼럼입니다. 특정 후보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그리고 지역의 미래에 대한 필자의 확고한 주장이 꽉꽉 채워져 있거든요. 저희는 어떤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직 이 텍스트 안에 담긴 논리와 데이터를 아주 객관적으로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하나 해체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 강렬한 텍스트의 뼈대 같이 한번 들여다볼까요? 오늘 짚어볼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필자의 핵심 주장을 보고요. 이어서 달성군의 인구 통계, 이 후보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 그리고 이를 둘러싼 국가적 정치 상황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필자의 최종 결론까지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파트, 핵심 주장, 특정 후보의 거부부터 보겠습니다. 글의 시작부터 아주 직설적입니다. 필자는 선거운동이라는 게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콕 집어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의 목적 자체가 특정 후보, 구체적으로 이진숙 후보가 왜 당선되어서는 안 되는지 설명하는 데 있다는 걸 숨기지 않고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들어가는 거죠. 이런 단호한 방향성은 필자가 짠 프레임에서 아주 잘 드러나는데요. 필자는 이 후보를 정부나 대통령과 충돌을 빚을 호전적인 싸움닭이나 전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가 지금 당장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건 묵묵히 일하는 심부름꾼이자 일꾼이라고 강조하죠. 이 두 이미지를 극명하게 대비시키면서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파트, 달성군의 인구 통계 및 경제로 넘어갑니다. 사실 이 컬럼이 흥미로운 건 그냥 감정적으로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끌어온다는 건데요. 43세, 이게 바로 달성군 주민들의 평균 연령입니다. 전국 평균이 46세니까 상당히 젊은 편이죠. 필자는 바로 이 점, 즉 이 지역이 아주 젊고 역동적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이 젊은 도시에 걸맞는 미래지향적인 행정이 절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출산율 수치도 한번 보시죠. 1.03명입니다. 요즘 전국 평균이 0.7명대인 걸 생각하면 정말 눈에 띄게 높은 숫자잖아요. 필자는 이 두 가지 지표를 엮어서 달성군이 단순한 외곽 도시가 아니라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품고 펄떡이는 아주 활력 넘치는 도시라는 걸 짚어줍니다. 여기에 경제 지표까지 더해집니다. 지역 경제의 42.3%를 든든한 제조업이 받쳐주고 있고 대구 내에서 재정 자립도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렇게 잘 나가는 지역에는 정부와 짝짝꿍을 맞춰서 발전의 속도를 낼 리더가 필요하지 스스로를 전사라고 부르면서 중앙과 갈등을 일으킬 인물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맥락이 딱 이어지죠? 그럼 세 번째 파트, 이 후보에 대한 비판을 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지역 특성이 후보 개인에 대한 비판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시죠. 필자는 후보를 둘러싼 꽤 민감한 논란들을 도마 위에 올립니다. 대중들이 후보를 소위 빵진숙이라고 부른다며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꼬집는데요. 이런 별명까지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지도자로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신뢰성에 이미 금이 갔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직자의 자질에 신박한 물음표를 던지는 거죠. 비판의 수위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대구를 좌파에 넘기면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된다는 아주 극단적인 발언도 인용하는데요. 필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일반 대중의 보편적인 정서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고 오히려 주민들 피곤하게만 만드는 시대착오적인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리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달성군 하면 흔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굳건한 정치적 고향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이 후보를 돕는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는 걸 짚어냅니다. 정치적 텃밭에서조차 든든한 지원군을 얻지 못했다며 정치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걸 아주 뼈아프게 찌르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파트인 국가적 정치 상황입니다. 달성군이라는 지역의 문제를 거대한 국가적 이슈와 어떻게 엮어내는지 한번 볼까요? 필자는 우리 시민들이 최근에 불법 계엄 사태를 아주 지혜롭게 극복해낸 K민주주의의 주인공이라고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바로 그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의 핵심 인물이라고 딱 낙인을 찍은버리죠. 결국 이런 행보가 보수 전체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중도층 유권자들의 마음을 싹 돌아서게 만들었다는 게 필자의 날선 분석입니다. 여기서 잠깐 주목할 만한 숫자가 나옵니다. 원문을 보면 대구 지역의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50%를 넘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필자는 이 높은 지지율의 이유를 맹목적인 지지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실용적인 국정 운영 덕분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종합해보면 대구 유권자들은 낡은 이념보다는 내 삶을 챙겨주는 안정적이고 실용적인 리더십에 점수를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자꾸 내세우는 그 고도로 정파적인 프레임은 지금 대중이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실용주의와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민심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는 매서운 지적입니다. 어느덧 마지막 5번째 파트, 필자의 최종 결론입니다. 이렇게 달려온 논리 끝에 필자는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칼럼의 마무리는 이렇습니다. 필자는 대구 신인의 자존심을 살리고 경제적으로도 훌쩍 도약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그 비전을 실현할 적임자로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와 박형령 국회의원 후보가 함께 발맞춰 일하는 모습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자신이 그리는 이상적인 지역 리더십의 그림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면서 글을 마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달성군 선거를 둘러싼 아주 뜨겁고도 날카로운 한편의 오피니언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쫙 해체해 보았습니다. 통계 데이터부터 거대한 국가적 이슈까지 필자의 논리가 어떻게 쌓여가는지 함께 보셨는데요. 여기서 남는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투표소 커튼을 열고 들어갈 달성군의 유권자들은 이 칼럼의 강렬한 외침에 고개를 끄덕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 그 흥미진진한 결과는 다가올 선거에서 직접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